친구들 안녕하세요. 몽양 여운형 기념관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여운형 선생님께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운형 선생님은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외국 지도자들과 친분을 가지며 교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외 그 어떤 독립운동가들보다 세계 정세에 대해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여운형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을 때에도 그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여운형 선생님과 친분을 쌓았던 대표적인 지도자로는 소련의 혁명 지도자였던 레닌, 중국의 국민당 지도자인 순원과 장제스, 공산 지도자였던 마오쩌둥,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지도자를 존경받고 있는 호치민과도 교류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이에요. 여운형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스포츠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은 여러 나라로 원정 격리를 다니셨는데 경기에 열심히 임하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해 연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어찌 보면 스포츠를 독립에 잘 활용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예로 여운형 선생님은 1928년 상하이 푸틴 대학에서 취직하여 체육교사로 있으면서 축구부를 이끌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로 원정 경기에 나가 싱가포르의 해방, 필리핀의 독립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셨어요. 즉 세계 곳곳의 원정 경기를 다니면서 꾸준히 끊임없이 독립에 대해 연설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1929년에는 상하이 경마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나가사키를 거쳐 국내로 압송되었어요. 여운형 선생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지자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선생님에 대한 체포설은 심심할 때마다 신문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체포가 사실로 확인되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우두머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여운형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도착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으로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자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우려하여 용산역에서 미리 내리게 했다고 해요. 당시 신문사들은 이를 여운형 사건이라 하여 관련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고 공판 과정을 관람하기 위해 새벽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해요. 여운형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송환되던 날 오랜 여정의 피로로 신경이 쇠약해졌고 유난히 더운 날씨에 찬물을 많이 마셔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결국 징역 3년형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여 독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평소 활발하게 돌아다녔던 몸이 적응을 못하여 신경통에 시달리더니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해요.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여운형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감옥서 덕에 얻은 병이 5가지다. 맨 처음 상에서 잡힐 적에 운동장에서 견관과 격투하다가 귀를 몹시 얻어맞았는데 그때 고막이 상하여 한쪽 귀는 아주 병신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옥에서 주는 조밥을 먹다가 돌을 깨물어서 이 한 개가 고만 부스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웬일인지 잇몸 전체가 상하고 염증을 일으켜 퍽 괴로웠다.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소화불량은 대단하다. 얼굴이 이처럼 수척해지고 늙어졌으니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가는 것이 모두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옥에 갇힌 지 며칠 못 가서 신경통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그 통에 머리와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새어버렸다. 들어간 지 6개월 이내에 이처럼 새어버린 것이다. 코 아래 수염은 흰털이 많기는 많지만 이전 모양으로 다시 길러 뻗치려고 한다. 신경관계인지 불면증도 대단하였다.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추록 이후에도 별로 차도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잠을 이루기가 참으로 힘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 안에서는 누구나 다 앓게 되는 치질에 걸려 퍽 고생하였다. 그러고 보니 옥살이 3년에 나는 병쟁이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서대문 형무소는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운형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힘들게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는 잘 이겨낼 거라 믿어요. 친구들도 힘내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는 옥중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여운형 선생님의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